계속해서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태양광 빈틈을 찾아라 인데요.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오늘은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기후학교에 등교하셨던 분 계신가요? 어제 아리백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태양광은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그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특히 도심에는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습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도심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설치를 해야 될까요? 빈틈 아닐까요? 틈새를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빈틈에도 햇빛은 들잖아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빈틈을 연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홍상현 넥스트그룹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넥스트그룹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넥스트그룹은 우선 비영리 단체로요. 민간 싱크탱크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 분석 툴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정책 등이 조금 더 탄소 중립적으로 좀 더 쉽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틈새입니다. 이 지붕형 태양광이나 철도 태양광 같은 그런 틈새 태양광 이런 화두를 던지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랑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네. 기후변화 때문이고요. 네. 또 탄소 중립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풍력보다는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설치의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격거리와 같은 주민 수용성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태양광의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에 더해서 또 토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그렇죠.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지붕형 태양광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토지는 구입이 되어 있고 건물도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붕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토지 비용이 포함이 안 되죠. 거기다 이제 건물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도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손쉽게 태양광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틈새를 네. 공략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토지 비용도 해결이 되고 이미 올라가 있는 건물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옥상에다가 패널 딱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설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우리나라의 태양광의 경우에는 주로 육상형 태양광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지붕형 태양광은 비교적 육상형 태양광에 비해서는 조금 보급률이 낮은데요. 네. 그 이유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가 낮다고는 한들 아직은 주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조금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용 건물, 네. 특히 공장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와 이제 임대인, 사업자가 다른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공장을 소유한 기업이 기존의 대출이 있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는 또 이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지붕형 태양광이 아주 활발하게 설치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산업단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공장 건물 임대인, 임차인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도 그런 지붕형 태양광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나요? 어떤 편인가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붕형 태양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존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대구시의 경우 워낙 유명하죠. 대구의 네. 일사량 워낙 유명한데요. 맞습니다. 네, 대구시의 경우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3조 프로젝트라고 해서 1.5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산업단지에만 지붕에 설치를 하겠다. 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광주나 부산 등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건물의 지붕을 임대를 하는 겁니다. 지붕을 임대한다고요? 네. 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이제 그 건물을 소유하신 분에게 이제 드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붕이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네. 무게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공장의 경우에는 그 지붕의 수리 비용까지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께도 손해될 일이 전혀 없고 네. 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아리백 선언하는 기업들도 많고 ESG 경영이다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나라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 패널들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상당히 재밌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많이 높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딱 내려본다고 했을 때 뭐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물로 덮여 있습니다. 빽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모든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실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 못하는 곳들, 네. 뭐 화재의 경우에 이제 탈출해야 될 대피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약 한 100기가와트 정도는 최소한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기가와트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좀 더 높은 건물들, 그다음에 좀 더 넓은 건물들에만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40기가와트 정도 수준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 40기가와트 잘 감이 안 오실 네. 거예요. 네. 이게 40기가와트면은 약 한 60테라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테라와트시. 여전히 어렵습니다. 애매하시죠. 네. 이게 60테라와트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석탄 발전량의 30%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의 지붕만 잘 활용해도 석탄 발전은 3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손쉬울 것 같습니다. 네, 석탄 발전의 30%. 네. 굉장한 양이다라는 감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이 넥스트 그룹에서 나왔던 신기한 연구 결과 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철도 태양광이었거든요. 이 철도 태양광이다라고 하면 철길에다가 태양광을 까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지붕형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빈틈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조금 더 설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던 차에 영국, 이태리, 스위스 등에서 철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때 철도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철도의 레일과 레일 사이에 이 빈 공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기술의 초기 단계로 이제 실증 프로젝트가 조금씩 해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직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일단 기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기차가 진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쇳가루가 떨어진다든가 기차에서 나오는 윤활유로 인한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발전량이 조금 낮아진다든지 효율이 좀 떨어지겠네요. 네, 발전량도 낮아질 뿐더러 이제 유지 보수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철길 자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철길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때 태양광 설비가 위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또 서로의 간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찾고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까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을 좀 이제 극복하시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발전량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리정보 시스템이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지리정보원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건물을 제외하고 교량도 제외하고 도로 교차 구간 등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의 궤도 길이는 약 한 6,600km 정도가 됩니다. 그 6,600km의 궤도 총 연장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1.6에서 1.7테라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도 전력이라면은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의 35에서 40% 정도를 철도 태양광만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스위스에서 이번 5월부터 조금씩 이제 테스트를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험만 되면은 우리 뭐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체 전력을 감당을 한 35% 40%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따져봤을 때는 우선 설치 비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형 태양광과 동일합니다. 이미 토지도 구입이 되어 있고요. 네, 주민 이격거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 수용성 문제도 이미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만을 따졌을 때는 저희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짧으면은 5년, 길어도 8년 정도면은 투자 원금이 회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태양광 설비의 수명 자체가 20년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넥스트그룹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틈새를 빛으로 비춰서 에너지를 만드시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 홍상현 넥스트그룹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혹시 아니면 뭐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이요? 자랑이 뭐가 있지? 자랑보다는 저희 넥스트그룹에서 지금도 이제 기후변화,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을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을 꺼낼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은 언제나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한 번씩 홈페이지 보시면서 자료들 확인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저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시는 길에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좋아하시는 곡 있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희 넥스트그룹의 일종의 사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곡이 있는데요.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보내드리면서 홍상현 넥스트그룹 연구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